서울의 한 고급 아파트에서 김지은은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에 몸을 움츠렸다. 어머니가 들어오자마자 그녀의 손에는 지은의 연인 민지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들려 있었다. 이런 더러운 것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어머니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렸다. 그리고 그날 밤 모든 사진이 불타 없어졌다. 지은은 그 순간 자신의 삶이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김수연은 서울의 유명한 경찰서장이었다. 그녀는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삶을 살아왔고 가족의 명예를 최우선으로 여겼다. 지은이 대학을 졸업한 후 민지와의 관계를 알게 된 순간부터 수연의 세계는 뒤집혔다. 우리 집안에 그런 오점이 있을 수 없어. 수연은 지은에게 외쳤고 그날 이후로 지은의 삶은 지옥이 되었다. 민지는 지은의 대학 동창으로 예술가 지망생이었다. 그녀들은 캠퍼스에서 처음 만나 서로의 아픔을 공유하며 사랑에 빠졌다. 지은은 보수적인 가정에서 자랐고 민지는 자유로운 영혼이었지만 둘의 사랑은 사회의 시선 속에서 점점 숨겨져야 했다. 수연은 지은의 방을 뒤지며 모든 증거를 없앴다. 사진뿐만 아니라 민지가 보낸 편지, 선물까지. 내가 정상적으로 살면 돼. 결혼하고 아이 낳고. 수연의 말은 지은의 가슴을 찔렀다. 지은은 울면서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지만 수연은 듣지 않았다. 경찰서장으로서 이런 스캔들이 알려지면 끝장이야.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실망할 거야. 지은의 아버지는 수연의 남편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경찰이었다. 그 추억이 수연을 더 강경하게 만들었다. 지은은 그날 이후로 민지와의 연락을 끊으라는 압박을 받았다. 민지는 지은의 침묵에 상처받았지만 지은의 상황을 이해하려 애썼다. 지은아, 내가 행복해야 해. 하지만 나 없이 어떻게. 민지의 메시지가 지은의 핸드폰에 쌓였지만 지은은 답할 수 없었다. 수연은 지은의 핸드폰을 감시했고 직장까지 따라다니며 감시했다. 지은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그녀의 삶은 안정적이었지만 내적으로는 갈등으로 가득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지은은 밤마다 혼자 울었다. 한 달 후, 지은은 민지와 몰래 만나기로 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둘은 눈물을 흘리며 포옹했다. 어머니가 모든 걸 파괴했어. 우리 사진 하나도 남지 않았어. 지은의 말에 민지는 충격받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포기할 수 없어. 민지는 지은을 설득하려 했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어머니가 알면 나를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리고 내 삶도 망칠 수 있어. 수연의 영향력은 컸다. 그녀는 경찰로서 민지의 예술 활동을 방해할 수 있었다. 민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녀는 지은에게 둘이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흔들렸다. 가족의 기대와 사랑 사이에서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날 밤, 지은은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와 대면했다. 엄마, 나 민지 사랑해. 그만해. 수연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런 말 하지 마. 내가 미쳤어. 수연은 지은을 때리려 했지만 멈췄다. 대신 그녀는 지은의 직장을 그만두게 하려 압력을 넣었다. 지은의 상사는 수연의 전화를 받고 지은을 불러 개인적인 문제로 휴가를 권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제야 어머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다. 민지는 지은의 소식을 듣고 그녀의 집 근처로 왔다. 지은아, 나랑 도망치자. 민지의 제안은 지은을 유혹했다. 하지만 지은은 가족을 버릴 수 없어 라고 대답했다. 이 갈등은 지은의 마음을 찢어놓았다. 그녀는 매일 밤 자신의 정체성을 부정하며 살았다. 수연은 지은을 정신과에 데려가려 했다. 내가 병이야. 치료받아. 지은은 거부했지만 수연의 강압에 굴복할 뻔했다. 민지는 지은의 친구를 통해 소식을 전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나도 아파. 지은은 민지의 말을 듣고 다시 만나기로 결심했다. 서울의 한 공원에서 둘은 밤늦게 만났다. 우리가 잘못된 거야. 지은의 물음에 민지는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라고 답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수연에게 발각되었다. 수연은 지은의 위치를 추적했고 현장에 도착했다. 민지 씨, 내 딸에게서 떨어져. 수연의 외침에 민지는 놀랐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아주머니, 지은이를 사랑해요. 수연은 분노했다. 내가 지은이를 망치고 있어. 그날 수연은 민지를 위협했다. 내 예술활동, 내가 막을 수 있어. 민지는 두려웠지만 지은을 위해 버텼다. 지은은 어머니와 민지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엄마, 제발. 예지은의 애원은 수연을 흔들었지만 수연은 가족을 생각해라고 말했다. 이 대치 속에서 지은의 내적 갈등은 절정에 달했다. 그녀는 사랑과 가족의 무게를 느꼈다. 그 사건 후 지은은 집에 갇힌 듯한 삶을 살았다. 수연은 지은의 출입을 통제했고 민지와의 모든 연락을 차단했다. 지은은 직장에서조차 불안했다. 동료들이 그녀를 이상하게 보았고 수연의 영향으로 승진 기회가 사라졌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지은은 거울을 보며 자신을 탓했다. 민지는 멀리서 지은을 걱정하며 자신의 예술 작품에 그 감정을 쏟아부었다. 그녀의 그림들은 사랑과 고통의 상징으로 가득했다. 수연은 지은에게 맞선 남을 소개했다. 이 사람이 내게 딱 맞아. 안정적이고 좋은 집안이야. 이 지은은 그 만남에서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다. 엄마, 나 남자를 사랑할 수 없어. 지은의 고백에 수연은 그건 착각이야. 시간이 지나면 변할 거야 라고 말했다. 이 강요는 지은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우울증에 빠졌고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꿈에서 민지가 사라지는 장면이 반복되었다. 민지는 지은의 친구를 통해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아, 내가 보고 싶어. 포기하지 마.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몰래 민지의 전시회에 갔다. 그곳에서 민지의 그림을 본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그림 속에 자신과 민지의 모습이 있었다. 민지야, 지은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수연의 부하가 지은을 감시하고 있었고 그 사실이 수연에게 보고되었다. 수연은 지은을 불러 또 그 여자를 만났어. 내가 날 배신하는 거야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전마, 나도 사람이야. 사랑할 권리가 있어 라고 반박했다. 이 대화는 모녀 사이의 깊은 균열을 드러냈다. 수연은 자신의 과거를 떠올렸다. 그녀도 젊었을 때 사회의 압력으로 사랑을 포기한 적이 있었다. 나는 그렇게 살았어. 너도 그래야 해. 수연의 말은 지은을 더 아프게 했다. 지은은 민지에게 연락을 시도했다. 민지야, 미안해. 나 어머니 때문에. 민지는 이해해. 하지만 우리는 싸워야 해라고 답했다. 둘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몰래 만났다. 그곳에서 지은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어머니가 날 파괴하려 해.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 만남은 또다시 발각되었다. 수연이 호텔을 급습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수연의 목소리에 지은과 민지는 얼어붙었다. 수연은 민지를 끌어내 내 딸에게서 떨어져 라고 외쳤다. 민지는 아주머니, 우리는 사랑해요 라고 말했다. 수연은 사랑. 그건 병이야 라고 반박했다. 이 대치에서 지은은 어머니를 밀치며 그만해, 엄마 라고 소리쳤다. 수연은 충격받았고 지은의 행동에 상처받았다. 그날 이후 수연은 지은을 집에서 쫓아냈다. 내가 내 딸이 아니야. 이 지은은 짐을 챙겨 민지의 집으로 갔다. 민지는 지은을 환영했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가족을 버린 내가 괴물인가? 지은은 자책했다. 민지는 내가 선택한 거야? 후회하지 마라고 위로했다.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둘을 압박했다. 지은의 직장에서 소문이 퍼졌고 동료들의 차가운 눈빛이 느껴졌다. 수연은 후회했다. 딸을 잃은 그녀는 밤마다 울었다. 내가 잘못한 건가? 수연은 자신의 신념을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경찰서에서 LGBT 관련 사건을 접하며 점점 생각이 변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지은에게 연락하지 않았다. 지은과 민지는 함께 살며 사랑을 키웠다. 하지만 지은의 내적 갈등은 사라지지 않았다. 어머니 없이 살 수 있을까? 민지는 지은을 위해 상담소를 찾았다. 전문가 도움을 받자 지은은 처음엔 거부했지만 결국 동의했다. 상담에서 지은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았다. 나는 정상인가요? 상담사의 말은 사랑은 정상입니다. 였다. 이 말은 지은에게 힘을 주었다. 하지만 수연의 그림자는 여전했다. 수연은 지은의 소식을 듣고 민지의 전시회를 찾아갔다. 전시회에서 수연은 민지의 그림을 보았다. 그 속에 지은의 고통이 담겨 있었다. 수연의 마음이 흔들렸다. 내가 딸을 이렇게 만들었어. 수연은 눈물을 흘렸다. 수연의 방문은 민지를 놀라게 했다. 아주머니, 왜 오셨어요? 민지는 물었다. 수연은 지은이, 어떻게 지내? 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민지는 지은이는 힘들어해요. 아주머니 때문에.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사회가 수연의 변명에 민지는 사회가 변해야죠 라고 말했다. 이 대화는 수연에게 충격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편견을 직면했다. 지은은 민지로부터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모녀는 재회했다. 엄마,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미안해, 지은아. 내가 내 삶을 망쳤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도 아프셨죠. 이 재회는 감정의 폭발이었다. 수연은 지은의 손을 잡으며 내가 행복하면 돼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정말요? 민지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수연은 망설였다. 수연의 변화는 느렸다. 그녀는 LGBT 커뮤니티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다. 경찰서에서 동료들과 토론하며 자신의 관점을 바꾸려 애썼다. 하지만 보수적인 동료들의 비판이 따랐다. 서장님, 왜 그런 걸 지지하세요? 수연은 긴권이야 라고 답했다. 이 과정에서 수연의 내적 갈등이 깊어졌다. 내가 옳은가? 지은과 민지는 함께 생활하며 관계를 강화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지은의 회사에서 해고 위협이 왔다. 개인 생활이 회사 이미지를 해쳐 지은은 분노했다. 내 사랑이 왜 문제야? 민지는 지은을 지지하며 소송을 제안했다. 우리가 싸우자. 지은은 동의했다. 이 결정은 둘의 삶을 바꾸었다. 소송 과정에서 수연은 증인으로 나섰다. 내 딸의 사랑을 인정해요. 수연의 증언은 법정을 놀라게 했다. 지은은 어머니의 변화를 느꼈다. 엄마, 고마워요. 하지만 소송은 쉽지 않았다. 상대 측은 사회 도덕을 내세웠다. 지은은 재판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나는 사랑할 뿐이에요. 이 말은 판사를 감동시켰다. 민지는 재판 중에 배신을 당했다. 그녀의 옛 친구가 수연 측에 정보를 팔았다. 민지가 과거에 불안정한 관계가 있었어. 이 소문은 지은을 흔들었다. 민지야, 사실이야. 민지는 과거야. 지금은 너뿐이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신뢰가 깨졌다. 나를 속였어. 이 갈등은 둘의 관계를 위태롭게 했다. 수연은 지은을 위로했다. 사람은 실수해. 용서해라. 지은은 어머니의 말을 듣고 민지와 대화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고마워. 이 화해는 둘의 사랑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사회의 비난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집 근처에 항의자들이 나타났다. 비도덕적. 수연은 경찰로서 그들을 막았다. 이건 범죄야. 그녀의 행동은 뉴스에 나왔다. 경찰서장, 딸의 LGBT 권리 지지. 이 기사는 수연의 경력을 위협했다. 상부에서 조용히 하세요 라는 압력이 왔다. 수연은 정의예요 라고 맞섰다. 이 선택은 수연의 삶을 바꾸었다. 그녀는 퇴직을 고려했다. 지은은 어머니의 희생을 알았다. 엄마, 왜?
수연은 내가 내 딸이니까 라고 말했다. 이 모녀의 유대는 회복되었다. 민지도 수연을 받아들였다. 아주머니, 감사해요. 하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지은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민지는 지은을 돌보며 우리가 이겼어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은 아직 멀었어 라고 답했다.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재판이 끝나고 지은은 승소했다. 회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았지만 그건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다. 돈이 아니라 인정이었어. 지은은 민지에게 말했다. 수연은 퇴직을 선언했다. 이제 자유로워. 그녀는 LGBT 지원단체에 가입했다. 이 변화는 수연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주었다. 내가 잘못 살았어. 지은과 민지는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 한국에서 동성결혼은 불법이었지만 상징적인 의식을 치렀다. 수연은 그 자리에 참석했다. 축하해. 따라 수연의 말은 지은을 울렸다. 하지만 가족 내 반대가 있었다. 지은의 삼촌이 집안 망신이라고 비난했다. 수연은 내 딸의 행복이 우선이야 라고 맞섰다. 이 대립은 가족의 분열을 가져왔다. 민지의 가족도 반대했다. 그녀의 부모는 내가 왜 그래? 라고 말했다. 민지는 사랑이에요 라고 답했지만 부모는 연락을 끊었다. 이 상실은 민지를 아프게 했다. 지은아, 나 혼자야. 이 지은은 나 있잖아 라고 위로했다. 둘의 사랑은 시련 속에서 강해졌다. 사회적 압력은 계속되었다. 지은의 소셜미디어에 악플이 쏟아졌다. 비정상, 지은은 상처받았지만 민지와 함께 대응했다. 우리는 정상입니다. 그들의 스토리는 미디어에 알려졌다. 인터뷰에서 지은은 사랑은 자유예요 라고 말했다. 이 발언은 논쟁을 일으켰다. 수연은 딸의 인터뷰를 보고 자랑스러웠다. 지은아, 내가 오라 하지만 수연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문제. 지은은 어머니를 병원에 데려갔다. 엄마, 쉬세요. 수연은 내 덕분에 살았어 라고 말했다. 이 순간 모녀는 진정한 화해를 이루었다. 민지는 수연을 돌보며 가족이 됐어요 라고 말했다. 수연은 미소 지었다. 고마워, 민지야. 이 유대는 예상치 못한 것이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았다. 지은은 밤마다 어머니의 과거 행동을 떠올렸다. 용서할 수 있을까? 한 사건이 모든 걸 바꾸었다. 수연의 옛 동료가 지은의 집을 습격했다. 내가 서장을 망쳤어. 지은은 공포에 질렸다. 민지가 막아섰지만 부상을 입었다. 수연은 소식을 듣고 달려왔다. 내 잘못이야. 그녀는 범인을 체포했다. 이 사건은 수연의 결의를 강화했다. 병원에서 민지는 지은에게 괜찮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내가 없으면 안 돼 라고 울었다. 이 위기는 둘의 사랑을 재확인했다. 수연은 내가 지킬게 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사회의 적대감은 커졌다. 지은의 삶은 위협받았다. 지은은 해외 이민을 고려했다. 여기서 살 수 없어. 민지는 함께라면 어디든이라고 말했다. 수연은 가지 마라고 애원했다. 이 선택은 지은의 마음을 찢었다. 가족과 사랑, 사회 사이에서. 결국 지은은 머무르기로 했다. 변화를 만들자 그녀들은 운동에 참여했다. LGBT 권리 시위에서 지은은 연설했다. 우리는 존재해요. 수연도 함께했다. 이 행동은 희망을 주었다. 시위 후 지은의 삶은 변했다. 미디어의 주목을 받았고 지지자들이 늘었다. 하지만 반대자들의 공격도 심해졌다. 익명 편지가 왔다. 죽어라의 지은은 두려웠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민지는 함께 싸우자라고 말했다. 수연은 보호를 강화했다. 내가 지킬게. 지은의 내적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일기를 쓰며 감정을 정리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은 그녀를 성장시켰다.
민지와의 관계는 깊어졌고 수연과의 유대도 강해졌다. 하지만 희생의 대가는 컸다. 수연은 건강을 잃었고 민지는 예술 활동을 포기할 뻔했다. 한날 수연은 지은에게 옛 사진을 보여주었다. 파괴했다고 생각했지만 숨겨놓았어. 지은은 놀랐다. 사진 속에 자신과 민지의 행복한 모습이 있었다. 엄마, 왜 수연은 내 행복을 인정하게 됐어? 라고 말했다. 이 순간은 감동적이었다. 지은은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민지는 이미 시작됐어. 라고 말했다. 가족은 재결합했다. 하지만 사회의 변화는 느렸다. 지은은 계속 싸웠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그녀의 삶은 고통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대적하고 사회를 바꾸려 한 그녀의 여정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버리는 것이 옳은가?